지금 일반 골프, 이제 골프 2.0 프레스티지 차량에 탑승해 있고요. 제가 이번에 8세대를 타면서 그 부분을 느꼈어요. 저도 폭스바겐 상당히 오래 있었고, 제가 2014년도부터 근무를 하면서 저는 골프 7세대만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골프 5세대, 6세대 타셨던 분들이 이제 7세대 시승을 도와드리면 얘가 왜 이렇게 물렁물렁해졌지?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골프 5세대, 6세대까지만 해도 정말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갖고 좋았는데 7세대는 그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몰랐죠. 왜냐면 제가 5세대, 6세대를 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도 골프 7세대를 1년 동안 주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 8세대를 주행을 했을 때, 그때 그 5세대, 6세대 타셨던 분들이 물렁물렁하다는 느낌이 어떠한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요새 추세가 뭐 아시겠지만 독일 차량들은 주행 부분에 있어서 쫀득쫀득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들 찾아주시잖아요. 그게 또 독일 차량의 주행의 재미고요. 근데 확실히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뭐 아우디, BMW, 벤츠들도 점점 갈수록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소프트해지는 서스펜션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7세대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쫀득쫀득하게 재밌게 잘 탔거든요. 8세대가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때 앞전 세대 타보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세대가 거듭되니까 세팅의 차이가 생겼구나. 같은 뭐 100km를 달렸을 때 뭐 코너를 도는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낌이 확실히 전달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충분히 골프 8세대도 운전의 재미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골프 인포테인먼트 같은 부분들은 정말 미래 혁신적이에요. 요새 뭐 BMW, 벤츠, 국내 차량들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너무 심플하다고 하실 수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폭스바겐에서만 커왔고 폭스바겐만 맞다 보니까 이 변화 자체도 저한테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실제로도 저희 브랜드 내 차량들 디자인 중에서도 골프가 화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좀 활용도가 좀 높은 기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완성도는 좀 어떠신가요? 활용도라는 거는 이제 자주 쓰는? 네. 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뭐 저희는 기본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폭스바겐 브랜드는 등급에 따라서 뭐 안전사양이나 반자율을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 등급부터 안전사양과 반자율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고객분들 구매 등급 고려를 하실 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자율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골프는 확실하게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연비죠. 아무리 내가 밟고 다니면 정말 주유소 갈 일이 적어요. 7세대 도 그랬지만 지금 8세대 같은 경우는 뭐 엔진의 변화들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에 있어서도 많이 개선이 됐고, 연비 부분은 더 크게 개선이 됐다 보니까 디젤에 대한 주변 인식들 때문에 거부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키로수가 많으신 분들, 연비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제 디젤이 대안방안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주행 부분에 있어서 가솔린보다 디젤을 선호를 해요. 당연히 GTI처럼 고성능으로 가는 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일반 모델에서 디젤과 가솔린을 봤을 때는 토크감, 치고 나가는 힘 때문에 저는 그걸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도 뭐 주행감 자체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2.0 TDI, GTI가 아님에도 이런 출력 같은 부분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당연히 도로 위에서 가속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내가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어떤 위험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GTI랑 딱 비교했을 때 실내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차이점이 핸들 디자인인데. 그렇죠. 예. 조금 더 이 차이점들은 GTI를 보실 때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긴 해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핸들 스티어링에서 GTI는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고 GTI 로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테온처럼 이제 이쪽 9시 방향, 3시 방향에 타공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조금 더 공격적인 이제 스티어링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여기 스타트 스톱 시동 버튼 자체도 GTI는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남자의 심장을 조금 울리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계기판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상당히 더운데 골프에는 없는 GTI는 터보 시트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 GTI랑 좀 비교를 했는데, 이제 타 브랜드인 BMW 이제 1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이 차의 뭐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1 시리즈는 예전에 저기 그 BMW 한독 이상민 대리랑도 저희가 한번 1 시리즈랑 골프를 가지고서 이제 비교 영상을 찍었었는데,
강점이라 하면 BMW도 지금은 전륜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BMW는 후륜구동 기반의 브랜드인데 이제 폭스바겐 또 전륜구동 기반의 브랜드잖아요. 근데 1 시리즈가 지금 또 전륜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후륜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같은 전륜구동을 했을 때 운전의 퍼포먼스는 뭐 골프가 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 시리즈랑 골프랑 비교를 해서는 그냥 같은 체급이고 주행도 1 시리즈도 충분히 주행의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골프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뭐한 것 같아요. 뭐 외적인 디자인 같은 부분,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같은 부분들, 공간성 자체는 솔직히 1 시리즈나 골프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골프는 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무조건적으로 1 시리즈보다 골프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해치백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골프가 독보적인 1위다 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선택은 고객님들께서 해주시는 거죠. 뭐 무작정 뭐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가 신차들이 나올 때 타 브랜드 차량들도 막 비교해보면서 타긴 하는데 그럼 제가 설문조사를 해요. 어떤 차가 제일 만족스러운지. 근데 저는 대부분 BMW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저도 제가 운전을 막 레이싱 하시는 분들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막 빠른 거 좋아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항상 BMW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차량 구매를 할 때 금액 이게 몇 천만 원대 금액도 고려를 해야 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옵션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실용적인지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토탈적으로는 폭스바겐이 정말 합리적이에요. 그럼 타시면서 좀 이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골프가 7세대 마지막 판매했을 때 3,840만 원이었어요. 프레스티지 등급이. 지금 8세대는 3,990만 원이죠. 그럼 150만 원 차이가 나요. 거의 6, 7년이 지났음에도 금액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에 반해서 인테리어적인 부분들, 옵션들 앞전에는 뭐 운전석 전용 시트도 없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골프가 360도 에어리어뷰 카메라가 없는 걸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이 사이즈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뒷자리 열선 같은 부분들 그리고 앞자리 통풍 시트 같은 부분들 GT에 넣을 거면 골프도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골프 프레스티지는 자체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커넥트, 무선 앱 커넥트를 통해서 핸드폰에 있는 팀의 카카오맵을 화면에 띄워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단점이라 보기 힘들고요. 요새 대부분 브랜드들이 내비게이션을 굳이 넣고 있지 않죠. 이런 앱 커넥트 기능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차에는 썬팅이 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 썬팅 농도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썬팅은 가장 저렴한 걸로 하게 되고 네네. 농도는 항상 전면 35%, 측부면 15%로 들어가게 돼요. 썬팅 농도는 요새는 정말 다양해요. 뭐 10% 단위로 생기는 블랙보디라는 제품이 있는데 걔네는 또 막 10% 단위로 농도가 있기도 하고 한데 보편적으로 썬팅 농도는 보통 5%, 15%, 뭐 30%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수치가 올라갈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전면 30%, 측후면 15%를 가장 많이들 하시고요. 썬루프는 열 차단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햇빛이 뜨거워서 일부러 예전에는 5%도 많이 권해드리곤 했어요. 근데 요새 저희 차량들 이제 골프 같은 경우도 파노라믹 썬루프 일반 차량 썬루프에 비해서 좀 큰 편이죠. 큰 게 한 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상당히 뜨거워요. 근데 5%로 하면 개방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새는 고객분들한테 열 차단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방감을 위해서 썬루프 농도도 측면과 똑같은 15%로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면 30%, 측면 15%, 썬루프 15%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저도 측면 5%도 해보고 했어요. 낮에 다닐 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대신 5%로 측면을 5%로 하게 되면 저녁에 주행을 할 때 우리가 룸밀러 보잖아요. 지금 농도는 차들의 뭐 디자인 같은 저 원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5%로 해놓고 저녁에 주행을 하시면 불빛밖에 안 보여. 저 차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불빛밖에 안 보여. 그 정도로 위험하고 15%만 하더라도 정말 비 많이 내리는 어두운 날에 지하주차장 같은 데서 창문을 내려야 보일 정도예요. 근데 5%는 당연히 안 보이겠죠. 5%는 비가 안 와도 저녁에 주차하시려면 창문을 무조건 내려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쨍하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새 썬팅들도 워낙 농도가 짙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전면 30%, 측후면 15% 정도로 해서 타시는 게 가장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농도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차에서 확인할 게 연비가 출발부터 12.4가 나왔고 네, 알아주셔야 될 게 이게 시승차라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제가 도심 주행이고 제가 막 지금 밟았죠. 그럼에도 요 정도 나와요. 도심에서도. 고속도로 주행은 제가 이제 골프 타면서 느꼈지만
뭐 160, 170, 180 밟아도 막 15, 16이 나와요.